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가짜뉴스 제조기들의 그 비참한 최후,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두 명, 김의겸, 그 다음에 이거 안민석의 재판에 대해서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거 가짜뉴스 마엔 최강욱이나 장경태 이런 자들도 이거 아마 그 끝은 상당히 그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게 이거 사필 규정이에요. 가짜뉴스가 이제 이거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링컨 대통령이 한 말처럼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다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가짜뉴스는 이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만 이제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지금 먼저 이제 이거 김의겸 이자부터 보면요. 김의겸은 이제 이거 강진구라고요. 강진구라고 이제 이거 탐사 같이 이제 이거 기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청담동 술자리죠. 이거는 이제 이거 김의겸이가 자기 말이 자기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 목을 친 거예요. 김의겸이가 이제 이거 원래 면책 특권이 있었잖아요. 청담도 술자리.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거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이게 청담도 술자리 터뜨리려 했는데, 근데 이거 무의식 중에 자기 말이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 더 탐사하고 이제 이거 협업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 공범이 돼버렸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거 서초 경찰서에서 불송치하려는 걸 그때 이거 한동훈 장관이 고소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의 신청해가지고 검찰에서 협업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김의겸이가 기소가 됐고, 그 재판이 이제 이거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이거 11월 8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재 판사입니다. 이용재, 이용재 판사가요. 8일날 김의겸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같이 재판을 강진구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진구는요, 이자는 이제 이거 혐의가 또 많아요. 강진구는 이제 이거 단순하게 명예훼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거 첼리스트 최하시라 했죠. 그 술집의 이름이 최하니까 뭐 가명입니다. 어차피 저 본명도 알지만 가명으로 이제 그냥 저희가 부를 때 최하시 제가 아니까 첼리스트 한데, 강진구는 이제 그 첼리스트를 협박 강요를 한 거예요. 그때 이거 이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이거 첼리스트가 실제 이제 이거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가 이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왜 안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로 실제는 이제 이세창 씨하고 자유총연맹 이세창 그분하고 이제 그 호텔 갔었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이제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술자리를 하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 전화를 받냐. 그때 그 윤 대통령이 뭐 동백 아가씨 부르고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 윤도의 노래 부르고 뭐 이랬다. 이런데 그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그 동거남이라는 남자 이자가 이게 좀 질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그 첼리스트 말이 허인 걸 알면서 물 먹어봐라고 이게 그냥 제보를 한 거에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이도 이걸 알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온다는 게. 알면서 이제 그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폭로를 하고, 근데 더 탐사하고 협업을 해서 털은 거죠. 그게 그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강진구 씨는 그 남자 동거남하고요. 또 이제 그 첼리스트를 협박을 한 거예요. 강요를, 인터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공익신고자로 이렇게 강요를 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더 탐사 강진구가요, 한동훈 장관이 자택에도 무단 침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있잖아.
그 집에까지 무단 침입한 거예요. 야, 이 자들이 대단하네. 이세창 총재의 집과 한동훈 장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주거 침입, 그 다음에 그 첼리스트를 강요를 했다. 강요 미수, 그 다음에 이거 명예훼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기소가 됐다. 김의겸과 더 탐사의 강진구가 같이 공범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김의겸은 이제 명예훼손, 그 다음에 강진구는 명예훼손 플러스 강요미수, 주거침입, 이런 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번 주에 11월 8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재 판사 첫 재판이 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음악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게 대통령과 장관의 명예를 말도 안 되게 훼손했기 때문에 아마 실형이 노이되지 않을까. 벌금이 얼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실형으로 옛날에 우리 그 BBK 뭐 MB 때 정봉주라고 있잖아요. 정봉주 실형 1년 넣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고의성이 아주 있기 때문에 실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민사로 한동훈 장관이 민사로도 10억을 청구했는데 그게 지금 선고 앞두고 변론이 재개돼 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도 얼마 배상하라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첫째 김의겸의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그 안민석이죠. 안민석이 이 자독이 대단합니다. 야, 독일에 가가 독일 검찰에 확인했는데 뭐 최서원 씨가 수백 개의 컴퍼니로 수조 원의 비자금 처음에 수십조 수백조 하더니 계속 줄어. 이거 되게 확인했다 독일 검찰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게 로키드 마틴 회장 만나서 뭐 사드 도입을 상의했다. 이런 게 옛날에 먹히가 이런 게 탄핵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안민석이 재판이 12월 달에 수원지방법원 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하에 이제 안민석이 재판이 12월 5일인데 이때 바로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최서원 씨하고 정면으로 정인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피할 수 없죠. 아마 이제 최서원 씨가 하나하나게 폭로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민석의 가면을 최서원 씨가 이를 갈고 있겠죠. 한을 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안민석의 가면을 충분히 저는 벗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민석 이자가 이게 뭐 어디 요즘 교수한다고 전에 뭐 껍적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자각이 뭘 강요하겠습니까? 이런데 가짜뉴스의 제조기, 가짜뉴스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 이런 자각이 뭘 강요하겠습니까? 뭘 강요해? 한심한 자죠. 한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이 컷오프 시키겠습니까? 안민석이를. 그러니까 그 최후가 비참하다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잡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토사구팽. 보세요. 박근혜, 최서원 잡고 나니까 팽 당하잖아요. 결국에 토사구팽 당하는 겁니다. 김의겸이도 이번에요. 집행유예나 실형 놓을 거로 저는 보지만 이것만 넣어도요. 결국은 이제 정치판의 영구 퇴출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 제조기들 전과자 많죠? 벌써 유시민도 500만 원 한동훈 그때 대표 이걸로 이미 벌금이 받았고 전과자.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또 고소한 거 수사 중에 있는 거죠. 유시민도.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최강욱이 이미 뺐지 뭐 조국이 허위 인턴으로 날아갔는데 또 그걸 그런 적이 없다. 허위 인턴 한 적이 없다. 해가 또 선거법으로 그때 80만인가 또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로 재판받는 기소된 게 한두 개입니까? 최강욱이도 엄청나잖아요. 그 결말이 지금 이제 정치판이 사회적 퇴출된 거 아닙니까? 정치판이 낭인이 된 거죠. 낭인이. 최강욱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김어준이 털보도 지금 이제 북부지방법원에서 털보도 조사받고 있는 거고요. 조사받고 있고. 저는 결국 사필 기정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제조기들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 차세대 또 가짜뉴스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장경태 이 자녀가 그 2020년에 출마할 때 개인 재산 1,000만 원, 아버지 가고 다 해도 2억 얼마, 개인 재산 1,000만 원이 2년 만에 7억 된 넘은, 와, 황당하더라고. 이런 것도 이게 조사 안 합니까? 개인 재산이 1,000만 원에서 7억이 돼버려서 2년 만에. 지금 7억 2천이야. 1,000만 원인데 2020년 출마할 때. 근데 가짜뉴스를 얼마나 퍼뜨립니까? 장경태도. 지금은 이제 그 제보 공작부터 거기 그 노조 해병대 우리 임성근 사단장 9명 제보 그 전부 그 조작을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캄보디아 김건희 여사 빙고 포르노부터 가짜뉴스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뭐 전부 그 저는 수사 재판에 보면 이런 자들이 그 결말도 최후도 그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게 문제예요. 옛날에 이해창 총재의 그 김대업의 공작 대표적인 가짜뉴스고요. 김대업 공작.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오세훈 시장도 생태탕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가짜뉴스가 판쳤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초에는 이제 그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게 바꿔치기 하려는 김만배 신앙님. 뭐 이런 데 그 여러 가지 공작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마다 이런 데 가짜뉴스가 판치고요. 평상시에도 가짜뉴스로 정권을 흔들려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있어야 가짜뉴스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있어야 돼요. 뭐든지 좀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면 믿어버리는 게 있어. 우리가 하나하나 의심하면서 검증해야 된다. 일단 의심해라. 그 다음에 검증해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명태균, 강혜경,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천하의 뭐 어떻게 강혜경도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 폭로를요, 녹취를 가지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배경과 모든 걸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무너뜨린 적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고, 특히 저처럼 또 여론을 좀 움직이는 패널들, 방송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팩트체크, 검증을 여러 각도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김의겸, 그 다음에 그 안민석, 저 두 개의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들은 당연히 정치판에 영구 퇴출식이 되고, 지금도 그 안민석, 김의겸처럼 가짜뉴스 퍼뜨리는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자들도 우리가 엄정하게 그 심판해서 다시는 정치판에 그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엄정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으로 철저하게 그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